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루미입니다. 처음 뵙네요. 제가 오늘 로컨 세무회계 앞에 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내일부터 7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라 저희의 신랑인 로컨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은성 세무사님께 인터뷰를 해보러 왔습니다. 지금 가보시죠.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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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 보이시는데 지금 네. 뭐하고 계시나요? 성시신고 사업자분들 신고 마무리하고 지금 신고서 검토 다 끝내고 납부서 보낸 것까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꽤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그걸 네. 왜 이렇게 영상을 안 올려주셨어요?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이렇게 바쁠지 모르고 조금 유튜브에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업 거의 한 1년 넘게 지나고 있어서 저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영상을 이렇게 켜게 됐습니다. 6월에 성실사업자 신고는 거의 끝나간다고 하셨고 마무리 단계고 7월에는 세무업계가 또 바쁘죠. 그렇죠. 일단은 7월에 있는 일정은 이제 큰 일정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라는 게 있어요. 개인 사업자분들은 6개월치가 대부분이고 이제 법인 사업자분들은 3개월치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서 매입을 공제해서 거기서 이제 10%의 세금을 내는 거를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확정 신고가 총 2번 있는 거잖아요. 1월하고 네. 7월. 네. 근데 이 확정 신고,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가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중요한 이유라고 하면은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은 매출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근데 그 매출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간 자료가 되는 게 부가세 신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 때 매출 같은 거를 이제 누락을 한다던가 산정을 잘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꼬이게 되고 거기에 따른 매출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가 정말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부가세 신고 때 정확하게 매출을 잡고 그에 따른 비용까지 잡을 수 있는 기간이 부가세 신고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 때 네. 이제 사업자분들께 서류도 받고 또 이제 신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서류를 계속 전달받아서 신고 계속 진행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세무사님께서는 사업자분들께서 딱 이 부분은 되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매출 자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세금 계산서나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나 아니면은 신용카드 자료로 국세청에 다 업로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매입 자료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을 줄여주겠다 이거는 정말 탈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 세무 대리인 말 그대로 저 같은 세무사들이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매입 관련돼서 부분을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입이라고 하면은 적격증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적격증빙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현금영수증 이렇게 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는 매출, 매입이 되게 중요한데 네.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누락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정착이 돼서 국세청에도 많이 업로드가 되고 하는데 예전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배달 매출들이 많이 만나서 현금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고 이번에 또 좀 말이 많았죠. 웨딩업계 관련해서 현금 매출 누락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일정 이상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어차피 국세청 전산망에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매출이 누락이 안 되도록 사업자분들께서 잘 챙겨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매입 관련해서는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홈택스에 업로드가 돼요. 그리고 사업자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저희도 다 수집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종이로 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셔가지고 부가세 신고 때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거는 조금 사업자분들께서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사업용 카드가 있어요. 이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 저희가 누락 없이 매입을 반영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등록을 못 하셨다, 나 이거 비용 처리 안 되는 거냐,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홈택스에 업로드가 되는데, 등록을 안 하시게 되면 저희가 따로 엑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누락된지 받아야 되고 시간 소요도 늘어나고 하니까, 꼭 카드가 변경되거나 발급 받으시거나 뭐 분실이 있어서 다시 재발급 받으시거나 이랬을 때 꼭 저희한테 알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좀 홈택스에 등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영수증,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항목을 현금으로 구매하셨을 때 현금 영수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소득공제용이랑 지출증빙용이 있습니다. 그 소득공제용은 근로소득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핸드폰 번호 입력하면은 이제 되는 거고, 사업자분들은 꼭 그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끊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비용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거 잘 들었는데 그 매출 누락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들었어요. 네. 법인 사업자이신 분들이 가끔 대표님 개인 통장으로 현금 매출을 받거나 이제 현금을 받았는데 현금 영수증을 미발행해서 고객분들이 신고해서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매출 누락을 하시게 되면은 부가세 때 이제 세무 대리인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 길이 없고, 그게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서 매출 누락이다라고 나오면 이제 가산세가 조금 크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업계에서 얘기하는 말로는 누락된 매출 금액만큼 세금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매출 관련해서는 사업자 통장을 이용해서 받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죠. 네, 아무래도 사업자 통장으로 하셔야 이제 매출 관리도 쉽고, 그 다음에 관리에 있어서 가사와 사업의 분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사업자 통장을 되도록이면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일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 등록이 의무이기 때문에 꼭 이제 사업자 등록하실 때 꼭 은행 가셔가지고 사업용 계좌 만드시고 홈택스에 꼭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분들께서 부가가치세는 사실 고객분들께 다 받는 금액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번에 큰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꼭 내 돈으로 세금 내는 것 같다라는 기분을 많이 그렇죠. 느끼시고. 저도 이번에 부가세를 하면서 매출이 2,200이다. 쉽게 계산해서 2,200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200만 원을 세금을 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업자분들께서도 아셔야 될 게, 그 2,200을 받았을 때 부가세 포함으로 받으셨으면 그 200은 제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매입 자료가 있어서 소득률에 따라서 나오는 부가세는 좀 달라지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소득 평균, 말 그대로 내가 작년에 이맘때 내가 뭐 매출이 어느 정도고 매입이 어느 정도였고, 그 다음에 그 네팅한 금액이 뭐 한 30%다, 이익이 30% 난다, 아니면은 뭐 20% 난다 하면 거기에 10% 정도는 조금 통장에 7월, 1월 25일, 그 다음 7월, 1월 이렇게 좀 저축을 해두시고 대비를 하시는 편이 오히려 이제 마음에 편안이 온다라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왜냐면은 다 들어온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나갈 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자분들은 부가세는 이제 미리 받은 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조금 저축을 적립을 조금 통장에 따로 빼서 모아두시는 게 심신의 안정을 주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부가가치세는 절세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생각을 해봐도 잘 떠오르지가 않는데, 사업자분들께 세무사님께서 아시는 절세 팁을 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부가세 절세는 크게 없습니다. 이게 뭐 부가세를 드라마틱하게 줄여주겠다, 이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가 막히게 줄여줄 수는 없고, 애초에 처음부터 이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냐면은 처음에 뭐 물건을 살 때나 이럴 때, 큰 뭐 비품이나 이런 걸 살 때 세금 계산서를 꼭 발행을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만드신 걸로 긁으세요. 네, 그거는 다 비용이
누락이 안 되니까 사업용 신용카드를 이용을 하시고 정 안 된다 싶으면은 뭐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하시거나 몇몇 업체들이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뭐 매입을 했는데 10% 빼드릴 테니까 이거 뭐 생계에서 발행 안 하죠. 그냥 입금만 해주세요. 사장님께서는 현찰로 구매를 하셨을 때 계좌이체는 솔직히 그거는 이제 나중돼서 이제 비용 처리 가능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현금으로 구매를 하셨을 때 그게 10%가 빠지네 이득이네가 아니라 어차피 사장님이 7월 달에 빠질 금액이었습니다. 10%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 매입 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종합소득세 때도 정상적으로 비용이 반영이 되는데 그러한 비용들이 나중에 종합소득세 때는 까먹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내가 현찰로 주거나 이런 거를 뭐 1월에나 2월에 샀습니다. 이게 내년도, 다음 년도 5월에 기억이 날까요? 네, 나시는 분들이 극히 적을 거예요. 왜냐면 수많은 매입 거래가 있고 수많은 매출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가세를 내시고 부가세까지 같이 해서 매입을 잡으시는 게 저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아무래도 소득세 신고할 때 적격 증빙이 있어야 네. 되는데 그렇게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증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이제 사실 비용 처리도 안 되는 부분이고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액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면세사업자 분들도 부가세 포함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꼭 사업자분들께서는 적격 증빙을 꼭 받는 게 좋다. 네, 그리고 뭐 통신비나 아니면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비, 뭐 전화료, 뭐 아니면은 하다못해 관리비까지 뭐 관리비가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 된다 하시면은 그런 것들은 꼭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등록을 해놓거나 이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 될 것 같은 업체들은 꼭 신용카드로 좀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면은 아무래도 세무대리인들이 놓치지 않고 그러한 부분을 다 챙겨서 부가세의 절세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영상을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영상은 아마 저의 제주도 이제 결혼 스냅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제 세무사님의 다음 영상은 결혼 영상이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번 이제 8월, 9월 지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뭐 재산세제, 양도세나 상속세, 증여세 관련해서도 영상을 찍을 예정이니까 그때 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